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꾸 꼬일까? 운이 없는 건가? 아니면 뭔가 내가 잘못한 걸까? 사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건 거창한 능력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내가 어떤 태도로 상황을 맞이했는지, 바로 그 작은 태도가 내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누군가는 같은 어려움 앞에서 왜 나만 힘들까 하고 주저앉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결국 태도의 차이가 인생의 무게를 가르고 길까지 바꿔놓는 것이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태도 하나가 운명을 바꾼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인생에서 운명이라고 부르는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이 정말 하늘에서 정해져 내려온 걸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가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휴, 오늘도 피곤하다. 뭐 좋은 일이나 있겠어.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아침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가 시작되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하루가 같을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태도가 하루의 빛깔을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인생의 길을 바꿉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늘 작은 일에도 불평이 많았습니다. 길이 막히면 왜 이렇게 세상이 나를 괴롭히나 하고, 비가 오면 날씨도 왜 이 모양이냐 하고, 직장에서 지적을 받으면 왜 나만 갖고 그러냐 하며 억울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도 그와 함께하는 걸 피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점점 기회를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지인은 늘 긍정적인 태도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길이 막히면 그래. 덕분에 라디오를 더 듣게 되네. 비가 오면 농사 짓는 분들에겐 담비겠구나. 직장에서 지적을 받으면 아, 내가 더 배울 기회구나.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태도로 받아들였지요. 결국 그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더 많은 기회를 만나며 삶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태도는 안 보이지만 반드시 전해집니다. 내가 무심히한 행동, 내가 내뱉은 말투, 내가 짓는 표정. 그 모든 게 상대의 마음 속에 남고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 저 사람과는 더 함께하고 싶다. 혹은 아, 저 사람은 피해야겠다. 이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 결국 내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태도는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세상도 나를 똑같이 비춥니다. 불평하는 태도로 세상을 보면 세상도 나를 힘들게 하고, 감사하는 태도로 세상을 보면 세상도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혹시 불평이 입에 먼저 나오진 않으시나요?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할까? 왜 늘 내 앞에 이런 일만 생길까? 이런 태도가 쌓이면 인생도 점점 그런 길로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부터라도 작은 감사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내가 걸을 수 있어 감사하다. 그래도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그래도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져서 감사하다. 이런 태도 하나가 내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운명을 바꿉니다. 태도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나 선택할 수 있고 누구나 훈련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는 짧은 자기 말 한마디,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건네는 인사, 서운한 마음을 품었을 때 꺼내는 표현 방식. 이런 사소한 태도의 차이가 결국 내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 태도가 곧 내 운명이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그들과 맺는 관계가 내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때로는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기초는 다름 아닌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데 별 내용은 아닌데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만나고 싶어진 적. 또 반대로 상대가 한 말은 그럴듯했지만 태도가 거슬려 괜히 마음이 다친 적. 결국 사람 관계는 말의 내용보다 어떤 태도로 말하고 듣느냐에서 갈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래, 내 입장에서는 힘들었겠다 하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의 태도 덕분에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남이 말할 때 끼어들고 자기 이야기에만 열중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모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전자와 가까워지고 싶어 했고 후자와는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같은 능력, 같은 환경이라도 태도의 차이가 관계를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전해집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태도, 짧은 말에도 존중을 담는 태도, 혹은 무심하게 흘려버리는 태도.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붙잡기도 하고 끊어내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태도 하나가 가정의 공기를 바꿉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라는 따뜻한 태도 한마디는 가정을 든든하게 하고, 또 왜 그래? 라는 무심한 말투는 같은 집 안에서도 벽을 만듭니다. 태도는 그만큼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친구 관계 역시 태도에 따라 오래가는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쉽게 멀어지는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쁨을 나눌 때는 함께 즐거워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슬픔을 나눌 때는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무심한 태도를 보이면 그 관계는 금세 서운함으로 변해버립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연하고 소인은 늘 불평한다. 당당하고 올바른 태도로 사는 사람은 곁에 사람이 남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태도로 사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내 삶을 지탱해 줍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붙잡아 주는 게 바로 태도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 요즘 인간관계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나는 잘해줬는데 왜 늘 상처만 돌아올까? 그렇다면 상대방만 탓하기 전에 내 태도를 먼저 돌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혹시 무심한 태도로 상대를 대하지 않았는지, 내 말투와 표정이 상대에게 벽처럼 느껴지진 않았는지 말입니다. 태도는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따뜻한 태도의 씨앗은 시간이 흐르며 신뢰라는 나무로 자라고 무심하거나 거친 태도의 씨앗은 결국 관계의 틈을 벌려 외로움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관계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의 싸움이다. 태도가 따뜻하면 인연은 길어지고 태도가 무심하면 인연은 끊어진다. 여러분은 오늘 가족, 친구, 이웃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돈 문제도 환경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은 감정이 가장 큽니다. 좋은 관계도 순간의 감정을 잘못 다루면 금세 무너지고 서운한 감정을 잘 지켜내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기도 하지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태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까운 가족이 무심코 던진 말에 마음이 확 상해버린 적. 순간 욱해서 똑같이 날카롭게 받아쳤더니 결국 며칠 동안 냉랭한 공기가
집안에 맴돌았던 적 말입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화가 났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그 말은 조금 서운했어 하고 차분히 표현했을 때 오히려 오해가 풀리고 더 솔직해진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루는 태도는 마치 배의 키와 같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거칠어도 키를 제대로 잡으면 배는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분노, 서운함, 억울함, 외로움 같은 감정은 늘 몰려오지만 그 감정을 어떤 태도로 붙잡느냐가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화부터 냅니다. 너는 항상 그래. 나를 무시하는 거지? 이런 태도는 작은 실수를 큰 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태도를 바꿔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다시 보자. 이런 태도는 관계를 더 따뜻하게 이어주지요. 여러분, 감정을 다룬다는 건 절대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쌓이고 결국 언젠가 폭발합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표현하는 태도입니다. 화를 낼 때도 존중하는 태도를 지킬 수 있고 서운함을 말할 때도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태도 차이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끊어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감정을 다스리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봅니다. 제가 들은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직장인이 큰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상사가 화를 내며 크게 꾸짖었지요. 그 순간 그는 억울함에 대들 수도 있었고 차분히 사과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첫 번째 태도를 택했다면 그는 회사에서 설 자리를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태도를 택했기에 상사의 신뢰를 얻고 오히려 더 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태도가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감정에 자주 흔들리시나요? 서운함, 억울함, 분노, 외로움. 그 감정을 어떤 태도로 다루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가 달라지고 결국 내 인생의 길도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감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정은 나를 더 잘 알게 하는 신호입니다. 다만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무시하지도 말고 폭발시키지도 말고 차분히 바라보고 존중하는 태도로 표현해 보세요.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태도가 곧 내 인생의 방향타다. 여러분은 오늘 내 마음의 파도를 어떤 태도로 붙잡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태도가 생활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감정까지 바꾼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람들이 오랜 세월 쌓아온 철학과 지혜 속에서도 결국 강조하는 건 바로 태도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삶을 바람 앞의 촛불에 비유했습니다. 세상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같은 변수들로 가득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불이 꺼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불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움츠러들 수도 있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태도가 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내 태도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합니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요.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가짐을 강조합니다. 외부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고 내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세상도 혼란스럽습니다. 이 역시 태도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 태도가 결국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젊었을 땐 성공이라는 단어가 가장 큰 목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평안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 경험. 그 차이는 결국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삶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삶을 해석하는 태도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동양의 고전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연하고 소인은 늘 불평한다. 무슨 뜻일까요? 태도가 올곧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평만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도 재산도 잃었던 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원망하며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내 인생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다. 이것이 바로 태도가 운명을 바꾼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태도는 단순히 오늘을 버티는 기술이 아닙니다. 태도는 세상을 해석하는 철학이자 내 삶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세상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보는 태도를 바꾸는 순간 내 인생의 의미와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여도 태도가 바뀌면 운명은 달라진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철학, 어떤 태도로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태도 하나가 어떻게 내 운명을 바꾸는지 네 가지 길로 살펴봤습니다. 생활 습관에서 시작해 인간관계와 감정을 거쳐 삶을 바라보는 철학까지 결국 인생의 무게를 바꾸는 힘은 바로 태도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태도 훈련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선이지요. 눈을 뜨자마자 아휴, 오늘도 피곤하다 라고 말하면 몸도 마음도 더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오늘도 하루가 내게 주어졌구나. 감사하다 라고 시작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태도의 차이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두 번째는 말투 점검하기입니다. 태도는 말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했어? 라는 말은 추궁처럼 들리고 혹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말은 배려로 들립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태도로 전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느끼는 온도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부터라도 말투 하나만 바꿔보세요.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는 감정 기록하기입니다. 억울함, 분노, 서운함 같은 감정은 쌓아두면 독이 됩니다. 그럴 땐 종이에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아팠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감정을 기록하는 태도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고 불필요한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찾기 훈련입니다. 하루에 단 하나만이라도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오늘도 가족과 밥을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은 아픈 곳이 덜해서 감사하다. 작아 보여도 이런 태도가 쌓이면 불평이 줄고 삶이 긍정으로 물듭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 속 작은 배려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한마디 전하는 태도, 배우자에게 오늘도 고생 많았어. 하고 건네는 태도, 친구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어주는 태도. 이 사소한 태도가 관계를 붙잡아주고 관계가 바뀌면 결국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적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세요.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내 태도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내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쯤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 오늘은 내 말투부터 바꿔야겠다. 오늘은 감사할 일 하나를 적어야겠다. 오늘은 가족에게 먼저 웃어야겠다. 바로 그 작은 결심이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태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결국 내 운명을 바꾼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태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태도 하나가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생활 습관, 인간관계, 감정, 철학까지 결국 인생의 길을 만드는 건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꾸는 방법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연결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